자, 이번 시간에는 동격의 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세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 필요성이 있어. 대세에 대한 특징은 6가지로 보통 볼 수가 있는데, 자, 대세에 대한 특징. 자, 첫 번째는 뭐가 많이 나오죠? 접속사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약간 짬뽕 같은 동격의 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시, 대명사. 저것, 저 사람 이런 것들. 다섯 번째는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사. 지시, 형용사라는 것은 저 이런 것들이지. 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I think that 뭐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접속사는 뭐냐? 주로 명사절이야. 부사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 명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야.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서 명사절은 완전 문장이다. 자, 형용사는 관계사죠. 관계사는 형용사. 자, 관계사는 뭡니까? 그러면 3. 형용사, 명사, 생략. 그래서 불완전 문장. 여기는 불완전 문장이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동격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짬뽕된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명사 뒤에서니까 관계사 앞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명사가 보통 the news라고 한다든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the fact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자,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뭐다? 대절 이하는 거야. 얘가 관계사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것은 관계사고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런데 관계사하고 동격하고의 차이점이 있어. 하지만 이 동격은 해석이 관계사처럼 해석이 돼. 그러면 차이는 뭐야? 관계사는 뒤에가 명사가 빠져야 되는 거고 동격은 앞에 얘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거든? 그런데 안 빠져. 동격은 안 빠지는 거야. 다 있다는 거야, 문장이. 그런데 접속사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면 보통은 여기에 동사가 나올 거야.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격은 어떤 책에서는 동격은 접속사라고도 얘기하거든. 하지만 보통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해?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동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 접속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에 주로 동사가 나와야지 되는 거란 말이야. 또는 명사가 여기에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 명사가 나왔다. 근데 뒤에 대신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관계사로 본다는 거야. 하지만 몇 개의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러면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는 거지. 보통 동격은 대를 쓰는데 대시 아닌 다른 관계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 뭐 위치 같은 경우를 쓰기도 하니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접속사 같은 느낌이 들어. 왜? 여기가 동격은 완전하니까 접속사 같은 느낌이지. 하지만 관계사는 앞에 선행사 얘를 수식해주지. 동격도 해석으로는 여기를 수식해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다는 사실 또 그렇다는 소식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뭐였어? 한다는 이렇게 했지. 그럼 해석은 보통 어떻게 뭐뭐 한다는 할 이렇게는 관계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관계사처럼
해석이 되는데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걸 동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동격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 뒤에가 완전한데 앞에가 명사가 있다. 이걸 선행사라고 보통 수식 받는 걸 선행사야. 그러니까 선행사처럼 수식을 하지만 선행사라고 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을 때는 명사 나왔네. 뒤에가 불완전하냐 완전하냐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내신에서는 밑줄을 치고 여기와 같은 거를 찾으시오. 보통 다른 거를 찾으시오라고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동격이 흔하게 나오지는 않거든, 문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걸 찾으시오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동격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건 관계사들이 나왔어. 그러면 얘만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장을 딱 줬는데 그 문장이 동격이었어. 그러면 해석이 마치 관계사처럼 해석이 되잖아. 그런데 뒤에가 완전하니까 여기는 동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야. 하지만 동격과 관계사의 뚜렷한 차이는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야. 이런 게 몇 가지 정해져 있기도 하거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다라는 거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문제들에서 이런 게 나와. 토익에서도 나오고 뭐 토플, 수능, 공무원 이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despite가 나왔어요. despite는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 of 나오면 안 된다. 왜? in spite of 때문에 spite of 하니까 똑같은 spite라서 of 이렇게 혼돈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나왔다. 왜? all도, though, even도, even if, despite, in spite of는 다 뜻은 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야지고 얘를 혼동시키려고 해. 그러면 아까 that을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고 본다면, 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이 많이 나왔어. Despite the fact that 주어 동사. 자, 이 문장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좀 전에 뭐라고 했죠? despite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면 틀린다라고 했었었죠? 왜? 전치사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왜? 지금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거거든. 얘가 나온 것은 그냥 얘랑 같다라는 거거든. 결론은 얘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전치사, 여기는 명사. 자, 전치사 명사는 뭘로 보라고 했죠? 부사. 그러면 여기 문장은 부사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이게 되게 길어. 두 줄이 나왔다고 쳐보면 다 부사야. 그러면 뒤에 콤마를 보통 칠 거거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되겠다는 거야. 이게 주절이 되겠죠. 이렇게 봐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격에 만약에 그 문장이 또는 그 동격에 대한 설명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동격의 대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대세에 대한 특징을 다 알되 거기에서 특히 세 가지 접속사, 관계사, 동격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 그리고 이해를 조금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아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아 여기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를 꼭
이해하거나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함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오답 정리로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에서 이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기본 개념적인 부분이 있지, 이걸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사 시간에 관계사를 좀 많이 풀고, 그 시간에 접속사를 푸는데 이게 어떤 차이와 공통점, 그걸 확실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나 구조를 알려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격이 이런 차이가 있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동격은 그냥 관계사하고 접수하고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용어를 탄생한 거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헷갈릴 수 있는 것들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